K라는 붉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K를 알려면 뉴스민을 들어라.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이 진행하는 모두의 뉴스민 시즌2입니다.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이튠즈, 팟빵, 팟띠, 유튜브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뉴스민의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영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이네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오전부터 녹음을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잠겨 있는 것 같네요. 기분 탓이에요. 진행한 제 주제도 재미없는 내용이고 이래가지고 약간 잠을 좀 오겠네. 지루하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뒤에 취재 일정도 있고 해서. 네. 나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대구 중구의회가 민간 위탁으로 좀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중구청이 구청이죠. 우선은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좀 민간 위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구의회도 별다른 그 큰 문제 제기는 하지 않고 그냥 논의 삼상에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구뿐만 아니고 지금 대구 지역의 일부 그 문화기관에 대한 위탁 문제가 북구 같은 조금 경우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일부 위탁을 진행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은 원래 있었고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운영되던 재단이 있었고 지금 올해 들어서 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정도로 현재 상황은 좀 그런데, 그래서 이거 뭐 일단은 현 상황에 대한 뭐 간단한 브리핑 같은 걸 조금 하면은 이거를 저희가 왜 다루려고 하는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중구청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지난해 7월에 지금 유규하 구청장이 당선된 지 한 달 채 안 돼서 구립도서관 3곳이랑 봉산문화회관을 그 도심재생문화재단, 그러니까 중구만 이름이 그냥 문화재단이 아니라 도심재생문화재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적인 논리가 전문성과 효율성이 확보된다라는 이유였는데요. 그래서 뭐 작년에 심의 안건을 올리고 쭉쭉 해서 올해 최종 임시회에서 동의안 심사를 시작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거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정 중단 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중구청이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여기 뭐 상임이사 직무를 또 추가하고 재단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관이나 구립문화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맡겠다라는 한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이제 그 의회 검토를 받을 예정이라서 다시 조만간에 다시 이 위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중구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고요? 네, 중구의회라기보다는 왜 의회에서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대한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처음에 이 안건 상정을 하고 상정이 된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 회의 같은 거에서도 처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될 수도 있는데 상정되는 거는 뭐 구청이 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의회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중간 절차가 있는데 거기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상태 중간에서 그러면 지금 막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심사에서 지금 네, 보류가 돼 있는 거예요. 보류된 상황입니다. 왜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검토가 좀 부족하다라는 검토 이유로, 자체가 덜 돼서.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거면 혹시 뭐 중구청장이나 이 이야기하는 뭐 민간 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민간 위탁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맡기면은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인원이나 뭐 비용 같은 것들에서 좀 더 재량권이 늘어난다. 사업을 이것저것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좀 더 참신한 사업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틀에 매이지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전문가들한테 일부 맞는, 맡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과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해서 약간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저도 제 생각에도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북구에서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지켜본 경험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유사한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도서관 그 문화재단을 만들 때부터 처음부터 중구와 다르게 도서관과 문화시설 대부분을 북구에 있는 것들을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많았어요. 이게 위탁을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은 아까 박종혁 기자가 대충 설명을 했는데 단점의 경우에는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은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영리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리 사업을 해야 되면은 기존에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료로 제공되던 어떤 서비스들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의 노동 조건들이 악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뭐 구청에서 직고용을 했거나 아니면 계약직으로 고용을 했더라도 어쨌든 공공 영역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직원들, 노동자들은 어쨌든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데 그래서 안정성에서 비롯되는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탁으로 넘어가면은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의 이탈률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직원들이 장기간 일을 하지 않고 이탈하는 일이 많아지면은 또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 행복 그 북구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시설들을 다 넘기는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긴 했어요. 의회에서 좀 뭐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를 하긴 했지만 뭐 수적 열세에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한국당 의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당 구청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현재 지금 돌이켜 보면은 북구에서는 이제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점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문제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 2018년 작년 1월에 그 재단이 설립되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노조가 만들어졌어요. 작년 12월 무렵에. 그럼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노조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상태는 보면은 안 좋았다 이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이게 노조의 어떤 그 노동권도 보장을 하면서 재단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보인다면 그럴 수 있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노조에 따르면은 교섭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재단 쪽에서 문의해도 재단 쪽도 노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그래서 보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노조가 만들어진 게 뭔가 이 근로조건이나 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이 좀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냥 뭐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 있는가 했을 때 포스코가 그만큼 열악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좀 길게 보면 그 전에 노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이거를 정상과 네. 비정상으로 네. 나눠서 설명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의 상황에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은 직원들 노동자들이 뭔가 뭉쳐서 해결해야 되는 사안들이 생길 때 노조가 만들어지는 아마 경향들이 구청장이 없잖아요. 그걸 노리고 이게 이제 처음을 준 게 아닌가. 그런 그, 빅피처를 그리면서 네, 또 노조하기 좋은 나라. 어, 이걸 위해서. 하여튼 근데 저는 이게 법적으로는 민간 위탁과 직접 운영 이렇게 구분짓지만 좀 세밀하게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 위탁이라고 하면 이 민영화랑은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공기업 네. 민영화랑 또 다른 개념이고 그리고 지금 중구와 북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정확히 엄밀히 이야기하면 민간 위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거냐, 공공기관, 관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이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의 경우에도 우리가 공공의 영역으로 봐야 되잖아요. 공공이라고 하면 이 기초자치단체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공공재단으로 위탁하는 경우와 실제 청소 용역 업무를 주듯이 사기업에게 용역 대금을 주고 하는 민간 위탁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이 공공재단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대부분 구청장이에요. 구청장이고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인 경비는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 예산 산정할 때마다 구청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예 사기업에 맡기는 민간 위탁과는 조금 그러니까 차이를 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만들어질 때도 구청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이게 민간 위탁이라는 계속 논란이 생기니까 이건 민간으로 넘기는 거 아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 여기에 두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 운영을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뭔가 위탁을 주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근데 인원을 더 새로 뽑을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재단을 만들고 해서 위탁으로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을 그러니까 구청장이 부릴 수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구청 내에 구청 내에서 그러니까 재단에 공공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보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그 관할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상대적으로 줄게 되죠.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단에 파견하는 인원이 공무원이 아니게 되면 이 공무원들은 다시 구청에 와서 근무를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문상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직원들이긴 하지만은 신분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도서관이든 그 문화시설이든 이런 곳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다 이제 구청에 이제 본청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청장이 본청 안에서 부릴 수 있는 인력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부서도 새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장이 어떤 자기 정책을 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또는 인력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위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재단을 만들 때 의회에서 계속 그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지적을 하니까 수성구에서 이미 2010년도에 재단을 만들어서 대구에 재단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이 뭐 북구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구나 북구만 이런 게 아니라 중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섯 그러다 곳입니다. 보니까 서구랑 남구 빼고 다 있습니다. 서구, 남구 빼고 다 있는데 서구와 남구는 문화재단도 없군요. 문화회관이 보통 그 사업을 있는 합니다. 곳이 이제 좀 만들기 쉬운 곳인데 어쨌든 그래서 수성구를 방문을 해서 이제 재단의 운영 상황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당시에 북구에서. 그래서 당시에 뭐 수성문화재단 쪽 뭐 간부와 그리고 당시 부구청장 현재는 이제 수성구 구청장이 된 김대건 당시 부구청장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김대건 부구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총액 인건비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취재를 할 때 2007년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이제 공무원을 부릴 수 있는 인원의 그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인건비 총액을 정해놓고 그 총액 안에서 구청에서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고 이런 게 제한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우회해서 문화시설을 더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도서관을 더 만들어도 공무원을 추가 투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재단에서 재단 직원을 뽑아서 도서관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화시설 늘리기에도
좀 수월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하는데 좀 장점이 있다라는 걸 좀 세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 북구에서는 전문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의회에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실상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액 인건비제 관련돼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고 인력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좀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북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 때 용역을 했었는데 연구 용역을 했었는데 연구 용역에도 이상하게 그 공무원을 감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연구 영역인데 왜 공무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 내용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하는 도서관이나 그 문화시설에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연구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재단을 구청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어떤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도서 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문화 시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람을 고용해서 맡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우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죠. 그거는 시행이 돼봐야 하는 거기도 하고 중구 이야기를 좀 유사하게 하면은 봉산문화회관이 어쨌든 위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봉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공무원 11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약직이 3명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인원 문제라고 본다면 공무원 11명을 다시 뭐 파견을 계속 하기보다는 아마 불러들여서 일부는 불러들여서 뭐 운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나머지 3명 무계약직은 아마 구청이 고용한 무계약직이 아니라 재단 소속이 되는 그런 뭐 약간 뭐 일자리 문제가 좀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문제죠? 일단 그 무계약직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소속돼서 있는 것보다는 구청에 소속돼서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왜 문제죠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준혁 기자가 뭐 추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요 문제가 실제로 지금 북구에서 벌어졌어요. 당시에 그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북구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이 한 3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은 구청 직고용으로 돼 있는 무기계약직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청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어떤 임금을 받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재단 소속의 정규직 직원으로 이제 신분이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분상으로는 어쩌면은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있어요. 정규직이 된 거니까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런데 처우는 나빠졌어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이분들의 임금 수준이 최대 이제 뭐 수당이나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월 80만 원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빠지는 부분들이 생긴 게 있고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산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연차가 높고 호봉이 높은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 임금이 많아지니까 좀 조정을 해서 임금을 깎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이번에 노조가 결성되는데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박종혁 기자가 얘기한 그런 경우에 북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는 이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설립한 시설에 위탁하는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문화 관련한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건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을 보면 이 대구시가 그 출자 출연 기관들 다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 공단이나 공사나 이런 거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진짜 골치 아프죠. 어. 그거는 일례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관이 그러니까 문화 행사를 한다 했을 때 네. 컬러풀 페스티벌을 관이한다. 네. 뭐 힙합 페스티벌을 관이한다. 뭐 그래서 이유와- 지금 예. 이 모양인 거. 그리고 이우한 미술관 지금 우리 관이 하고 있지 않죠. 하는데 관이하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근데 그 많은 모양이. 개입을 하죠. 그리고 뭐 이우한 미술관 사건에서도 뭐 봤었지만은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관이 맡아서 한다라고 했을 때 문화 예술의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어떤 전시적 전시 행정 아니면 뭐 어떤 그럴듯하게 그렇게 좀 치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지금 컬러풀 페스티벌을 김규현 기자는 부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셨는데 과거의 대구의 축제에 비하면 컬러풀 페스티벌은 정말 혁신적인 축제입니다. 축제가 없었죠. 아 있었어요. 달구보 축제 몰라요? 그러니까 인상에 남는 그런 규모의 큰 규모의 그런 그러니까 대구시가 직접 축제를 진행하고 기획하고 할 때 달구벌 축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국민학교 동창들이랑 국민학교요. 네. 네, 저 두류공원에서 매년 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흔히 우리가 이 군단위 농촌에 가면 열리는 축제 있잖아요. 아, 이제 가수도 불러놓고 아, 이렇게 가수도 불러놓고 무대하고 있고. 네, 소 달구지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뭐 번데기 팔고 이런 축제. 그리고 또 하나의 축제가 있었던 게 동성로 축제였어요. 근데 이 동성로 축제도 이 가수들 초대 가수들 불러놓고 공연하고 하는 것 이상 뭐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갈 곳이 축제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몇 번 가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근데 소위 예술가들이 문화 예술가들이 그리고 어떤 집단에서 이 진행했던 축제들이 좀 홍을 겪은 케이스가 생기면서 특히 대구 문화예술계에서 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이 문화계 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상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대구시 이름을 걸고 진행한 축제죠.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그렇지만 이거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맡겨라. 그러니까 그렇죠. 뭐 퍼레이드 행사 같은 것들도 나오게 되고 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공무원이 직접 거기에서 모든 결정권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박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고 예전에 컬러풀 페스티벌에서 뭐 크게 2차례 정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담고 있는 퍼레이드를 금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 뭐 송전탑 관련된 그런 반대 퍼레이드를 금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관련된 전시물이라든가 뭐 사드 관련된 그 출품한 거를 좀 부정적으로 뭐 배제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관이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작품 활동에 대한 보장을 좀 침해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다. 근데 이게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그게 더 했을 거라고. 그렇게 하죠. 예전에 아주 예전에 대해서 비교를 하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에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도 있지만은 동시에 각 지자체에서 뭐 대구 문화재단과 다르게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 만들고 있는 문화재단은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건 있거든요. 확실히 대구 문화재단은 규모나 그리고 운영의 측면에서 좀 정말 말 그대로 전문성을 좀 담보를 해서 축제도 뭐 기획을 하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있다면은 현재까지 기초 지자체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은 거의 역할이 이제 시설 위탁 운영에 한정돼 있는 게 사실이긴 하니까 뭐 수송문화재단이 겨우 행사 몇 개를 좀 수성구에서 운영을 하는 축제를 기획이 아니죠. 뭐 기존에 했던 행사들을 그대로 이제 쳐내는 방식의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도 문제가 터졌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해서 계속 회계 문제도 터지고 뭐 이런 이러저러 잡다한 사건들이 터져서 거기서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언론이나 뭐 의회 차원에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게 애초에 지자체에서 만들 때 솔직하게 터놓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운영의 부분에서 좀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문적인 문화시설 뭐 위탁 관리와 문화 축제 기획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지금 현재로선 현재까지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문화재단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턱을 더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우리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정부, 지방 정부, 이 기초 지자체 정부 자체가 방대해지는 것이 옳은가? 예, 아니면 이 사회 곳곳에 있는 이 자원들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정부가 이걸 네트워킹 해준 역할을 하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공공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는 이 재단을 설립하고 공공시설에 위탁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다만 여기서 공공적인 가치가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아까 두 분이 이야기했었던 이 노동권 문제, 이 근로조건 문제가 같이 얽혀 있고 이 부분을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위탁을 반대하는 위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렇죠. 저도 것처럼 그건 동의를 예, 합니다. 인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되면 어떻게 이 공무원들이 문화재단이나 문화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순환보직이잖아요. 또 공무원들은 게다가 문화행정과 관련한 직렬도 없잖아요. 공무원은. 네, 맞아요. 뭐 아주 안 좋은 사례가 있긴 한데 그 동구 문화재단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좀 보도가 많이 났었어요. 동구 문화재단의 어떤 수익성 위주로 운영 방침을 바꿔가지고 동구에서 그 문화재단 그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예전에 문무학 상임이사가 있었거든요. 상임이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뭐 나가고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해서 꼭 이 공공성과 어떤 그 공공성이 담보되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 그 구청장 그러니까 사람이 공무원의 문제죠, 사람에 따라서 문제죠.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에서 꼭 공공성을 또 신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네.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혜를 모아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들이 터지는 거고 우려가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예 하지 마 이런 주장들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재단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자체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까지 지자체에서 위탁을 하는 게 문화시설뿐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탁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맞잖아요. 뭐 점점 추세가 위탁을 많이 하는 추세. 그렇죠. 의회만 들어가 봐도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매 회기 때마다 재위탁 그 동의안이 올라와요. 안건으로. 예, 온갖 그 시설들에 대한 시설들을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기관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위탁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복지시설을 그 시청이나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일단 당장 인력 문제에서 막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지시설을 시청 차원에서는 늘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맡기는데 근데 이제 그걸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는 뭐 복지재단이라거나 시설들이 또 문제를 터뜨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사기업에 맡기는 민간 위탁은 저는 철저하게 최소화시켜야 된다. 특히 이거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위탁을 할 때는 이 사기업에 하는 민간 위탁은 하면 안 된다. 그 예로 드러났던 게 아까 이야기했던 대구 시립희망원 사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재단을 설립했고 여기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립희망원도 운영하는 형태로 갔잖아요. 근데 이걸 대구시가 공무원들 파견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의 범위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를 공공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관청이 직접 하는 것.
저는 이 인식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다만 제한해야 될 업무, 위탁을 주면 안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저는 청소 용역은 위탁 주면 안 된다. 이거 원래는 IMF 이전까지는 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 이 사람들 신분이 일하던 사람들이 10급 또는 뭐 9급 기능직 형태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위탁 주니까 사기업에 위탁 주니까 사기업에 위탁 받은 사람은 돈 띵가 먹으려고 총액인건 비즈니스. 이게 아니 그러니까 포괄임금. 포괄임금, 예, 예. 용역 대금을 줘버리고 알아서 몇 임금을 명을 주라고 하든, 하니까 자기는 기왕 위탁받은 거 자기도 이윤을 남겨 먹어야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야는 저는 가감하게 위탁을 주면 안 된다. 다만 공공의 영역이 재단이든 뭐 또는 이제 출연 기관의 형태로 설립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면, 그리고 덧붙여져야 될 게 여기에 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믿고 맡긴 이 공공의 인적 자원들에게 좀 책임지고 권한을 준다. 이렇게 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근데 중구나 북구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가장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마인드도 부족하고, 그렇죠. 없죠. 이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조가 만들어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노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아니죠. 그러면은 노사가 같이 화합을 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접점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상생의 어떤 사업장으로 만든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일단은 제가 양측을 다 취재해 본 결과 재단 측은 이런 일 자체를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모르면 배워야지 어떻게. 그렇고 노조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이 보이는 행태들에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처음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사단을 만든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대구문화재단에서 과거에 노조가 만들어졌었는데, 그 노조를 와해시키는데 어떤 공작 같은 걸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무사가 있대요. 이게 M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 노무사가 이번에 그 대구 북구문화재단에 노무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 저런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 데리고 온 거는 의도가 있다, 노조를 깨려는, 이런 이제 의심이 들고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단에서는 뭐 몰랐다, 자기들은 재단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몰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는 배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뭔가 잘 풀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노조에서는 이제 진호위에 조정 신청을 하고, 그러다 조정 신청을 했는데 조정 결렬이 나면서 이제 사태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감수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감수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감식 도구, 그러니까 뭐 이사회라거나 뭐 이사회를 구성을 할 때 뭐 노동 쪽에 감수성 있는 사람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넣는다거나 이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노조에도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줘서 문제였다라고가 아니라, 그럼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거냐라고 하는 좀 이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걸 요구하는 그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럴 때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중에 노동장을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대구시의회에서 그 민주당에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죠. 김동식 시의원이 노동이사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보류돼 조례 심사 보류가 된 상황에서 전혀 한 발짝도 진전이 없는데 이게 보면은 노동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전혀. 이거는 노동조합들이 적극 나서서 노동이사제 이슈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별 관심이 없죠. 없잖아요. 근데 공공기관이 아닌 공공시설이 아닌 노조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거기까지 관심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기존에 공공이 재단 또는 시설에서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고 문제가 불거진 북구 같은 재단의 노조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게 또 노조의 이 사회적 역할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런 게 되어야지만 이 위탁이 곧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등식도 저는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위탁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위탁은 악이다. 북한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네. 같다고 저도 우리가 그렇게 북한도 생각을 아니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발생하는 문제들이 무조건 민간 위탁 때문에 생겼다라고 정리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죠. 북구문화재단은 이번에 생겼고 더구나 감수성도 부족한 분들이 그 민간 위탁에 대한 제대로 된 철학과 가치 없이 약간 일을 쉽게 하려고 구청에서 민간 위탁을 민간 위탁이 아니라니까요. 좀 구분 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위탁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하시죠. 공공에 위탁하는 그거를 약간 남발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인 것 같은데 근데 남발이 아니고 이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무원을 거기에 다 투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시설을- 말하는 남발의 어. 의미는 좀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애초에 그 위탁할 때 뭐 어떤 일을 하고 가치를 어떻게 두고 그렇죠, 그렇죠. 런 그런 운영을 부분은 어떻게 있죠. 할 건지를 구체적인 상을 그려놓지 않고 쉽게 이렇게 위탁을 그렇죠. 해버리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설을 계속 늘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죠. 시설을 뭐 늘리고 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늘려야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목표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 다른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 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초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늘리는 데만 이렇게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전문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고민이나 철학이 담보된 상황에서 이렇게 재단이 출범을 하거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 놓고 덜컥 그러니까 해버리고 중구도 똑같은 사례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되니까 지금 문제가 운영하는 벌어지는- 그 체제에서 제도가 완전 바뀌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바뀌는 걸 결정을 해놓고 뭐 앞으로 내용을 채우자 이런 건데 사실 그걸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다 연구랑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상은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중구 의회는 근데 계속 심사하면서 좀 보완해 나가면 근데 결국에 그거 통과될 거예요. 통과는 통과는 되겠지만 일단 뭐. 사람 쪽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쪽수가 안 되기 네. 때문에 쪽수지만 이 반대하는 논거가 저는 별로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그렇죠. 민간 위탁은 무조건 악이다라는 방식으로 반대를 해서는 그것도 이제 논리가 부족하긴 하죠. 근거가. 근데 사실 지금까지 중구만 한정해서 하자면은 일단 도서관이 문제가 됐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근거가 나와 있는 편이지 않습니까? 뭐 도서관이 재량적인 사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단순 행정 업무가 많은 곳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노동에 대한 뭐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그 서비스 질과 관련된 부분은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좀 더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크게 뭐 이론은 많은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뭐 봉사문화회관이라든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문제가 좀 더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도서관 부분도 이까지 논의를 확장을 하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좀 생각할 부분들은 있어요. 뭐 이게 사서라는 그 직군이 온전히 뭔가 책과 관련된 업무 그러니까 뭐 책을 선별을 하고 그리고 분류하고 그래서 뭐 책을 이제 도서관에 드릴 책들을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일만 하게 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도 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죠. 뭐 그거 말고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어떤 요즘에는 도서관 자체가 뭐 책만 빌려주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문화적인 어떤 문화 행사도 서비스, 기획하고 문화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일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사설들이. 그렇다면은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전문 영역으로 넘겨서 그거를 복합하고 융합시키는 어떤 서비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된 적은 아닌데 지금 사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완전 민간 위탁의 여부랑은 별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니, 사설 이야기를 그런 하길래 뭐 노동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역할들을 현황이 이야기해서 지금 사설을 운영하는데 이거 주된 업무가 집중된 것이 그냥 사설 업무 자체에 대해서 그 단순 행정 업무를 지금 상황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 위탁을 하면 그 사설 업무를 그거에 플러스해서 더 할 수 있다 이런 건 사실 뭐 딱히 논의된 게 없고 근거 있는 말을 또 아니니까 그 부분은 사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논의를 한번 더 해보고 거기서 좀 더 민간 위탁하면 좀 더 장점이 있다라는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민간 위탁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민간 위탁이라고 표현하면 근데 이거는 이게 엄밀하지 민간 않다. 위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 구청에서 안건을 올릴 때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민간 위탁을 표현을 하면서 올리긴 올렸기 했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우려가 되는 거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번에는 그 위탁 기간으로 중국 도심재생문화재단을 선정했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수탁 기간을 바꿀 수 있는 뭐 거죠. 그런 가능성도 지금도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 같은 거 조례를 보면은 지금 당장에도 그 민간 기관에다가 이걸 위탁을 맡길 수 있도록 조례는 마련돼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아니라 다른 재단이 기관에. 아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네. 굉장히 논의가 필요한 네. 부분들인 거죠. 네. 그것까지 허용을 해야 되느냐? 뭐 그게 문제가 물꼬가 돼요. 돼서 앞으로 그게- 더 넘어갈 수도 있는 네, 상황도. 저는 그게 네.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재단으로 위탁하는 거는 좀 뭐 벌어지는 문제들이 다르다. 다만 이게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누군지 사실 지금 안 뚜렷한 것 같기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네. 찬반의 이유가 뭔지 사실 뚜렷이 드러나는 쟁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심사가 보류되어 있다라고만 들려서 본격적으로 찬반의 논쟁이 오가진 않았죠. 그래서 언론 쪽에서만 이런저런 보도가 나왔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북구문화재단의 경우에 이번에 노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그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뭐 대부분 공무원이고 뭐 이런 분들이니까 그러면 다 옮겨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지금 보니까. 노조를 만든 분들은 그때도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요. 그 세 분 아까 네, 이야기했던 네. 노조 세 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근무를 했던 분들이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그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가 확산이 돼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게 생긴다고 보는데 이야기가 안 나오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북구만 해도 문화재단 그래서 이사를 넣을 때 자꾸 새로운 얘기를 추가하지 말고 정리를 네, 해주세요.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의원도 넣고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것만 얘기를 할게요. 북구문화재단에 의회에서 이사가 2명이 들어가거든요. 구의원들이. 근데 지금 현재 2명 다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답답해요.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절반이나 의회 절반을 민주당이 차지를 했는데 왜 여기에 민주당 이사가 안 들어가 있는 건지도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에 관심이 없겠지. 그 사이 도대체 뭘 한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그분들의 진짜 능력치를 너무 신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말을 하려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기자 입장에서 가서 들어보면은 왜 이때 이걸 안 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가서 상황을 듣고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게 있죠. 그런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오늘은 문화예술기관 관련해서 민간 위탁을 좀 공공기관 위탁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니까. 근데 보통 한국에서도 문예기관 관련해서 이 좀 검토를 연구를 했을 때 주로 참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 모델인데요. 영국에는 어쨌든 팔길이 원칙이라고 이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그 법에도 명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 장단점이 있는데 뭐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뭐 기반 자체가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높고 그리고 관심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많은 지원을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술가들한테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전반적으로 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 사회의 뭐 어떤 관심도 높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민간 주도로 해서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런 모델을 좀 참조를 해서 그 제도적으로 틀을 좀 마련을 하되 그리고 거기에 제도만 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 거기에 참여하는 뭐 예술 단체들, 예술가들 그리고 뭐 시민 전반적인 좀 관심도도 높아져야지 좀 더 윤택한 그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리를 하려고. 갑자기 교장 선생님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어쨌든 좋은 말씀이시니까 나중에 따로 녹음하시지 그랬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40분까지라면서 지금 39분인데. 30분까지라 그랬잖아요. 30분까지랬어요. 어쨌든 공공에서 민간 위탁하는 문제는 철학과 가치를 잘 담아서 했으면 좋겠고 뭐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가서 기사 쓰고 시정하도록 하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죠. 네, 열심히 하시죠. 어쨌든 중구의회 의원님들은 이번 팟캐스트 좀 들으셔야 되겠네요. 북구도 들어야 돼요. 북구도 좀 들으시고 네. 네. 가서 두 분 취재처니까 좀 영업 좀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 모두의 뉴스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했네 이것도.